홍반장이 짚어주는 용어 라디오 2. 키워드 레이아웃 떠올리면서 공부해요. 안녕하세요. 홍반장입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거푸집 존치기간입니다. 거푸집 존치기간은 정말 여기저기 쓸 수 있는 공통 아이템으로 이거 하나 외워두면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거푸집, 콘크리트, 철근, 동바리 같은 여러 문제에 빠지지 않고 제가 꼭 쓰는 아이템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꼭 외워두고 같이 문제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제 빈도를 보면 96년도, 12년도, 16년도, 21년도, 22년도 점점 최근일수록 출제가 정말 빈번해지고 있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최근에 108회 용어, 126회 용어, 128회 서술까지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같이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정의를 보면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이란 콘크리트 타설 후 소요 강도가 확보될 때까지 외력 또는 자중에 영향이 없도록 존치하는 기간을 거푸집 존치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거푸집을 존치하게 되냐? 목적을 생각해 볼까요? 목적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 그리고 시공성, 수밀성, 안전성 등 다양하게 목적을 풀어서 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외워야 할 바로 존치기간입니다. 이거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꼭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을 할 경우와 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기초보호 기둥 벽 등의 측면, 즉 수직재죠. 수직재 부분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5MPa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슬래브 및 보호 밑면, 아치 내면 등 수평재 같은 경우에는 단층 구조일 때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3분의 2배 이상, 또한 최소 14MPa 이상이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나와야 됩니다. 다층 구조일 때는 FCK,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단, 필러, 동바리를 3개층 이상 존치할 경우 14MPa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또한이죠. 또한에 대한 내용까지 또는이 아니라 또한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는 이건 숫자가 좀 바뀌었습니다. 2, 4, 5, 3, 6, 8입니다. 일수가 더 늘어났죠.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일 때, 10도 이상 20도 미만일 때의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 시멘트 A종, 혼합 시멘트 B종에 대해서 2, 4, 5, 3, 6, 8로 기간을 정해서 거푸집을 존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체 시 유의사항입니다. 이 해체 시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공사할 때 어떻게 해체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적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푸집의 강성은 해체 시까지 유지한다. 진동 충격을 주지 말아야 된다. 해체는 조립의 역순이어야 된다. 해체가 용이하고 안전해야 된다. 라는 다양한 부분을 공사할 때로 풀어보면서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는 타령 강도를 측정한 후에 타령을 한다. 굉장히 베이직한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에 소음과 민원을 고려한다. 라는 내용. 그리고 동바리 같은 경우 드랍, 헤드, 시스템으로서 소음을 줄일 수 있죠. 이런 내용까지 같이 풀어서
해체 시 유의사항을 쓰면 되겠습니다. 거푸집 존치 기간과 강도와의 관계입니다. 이 대제목의 문제는 예전에 시험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따로 거푸집 존치 기간과 강도와의 관계도 풀어서 썼습니다. 이 거푸집 존치 기간과 강도와의 관계에서 균열, 처짐, 내구성, 철근과의 부착 강도, 부재 담부 및 모서리 파손 발생까지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대제목으로 어떤 걸 적어볼까요? 생각해 보면 발전 방향도 적을 수 있겠죠? 발전 방향. 발전 방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판지에 나와 있는 시공의 근대화를 기반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PCMC, 건식, 그리고 OSC 같은 시공의 근대화를 통해 거푸집의 존치 기간을 줄이고 현장에서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풀어서 기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답안 작성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푸집 존치 기간을 먼저 생각해보면 키워드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콘크리트의 소요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을 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기준에 대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볼까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목적, 그리고 기준, 유의사항, 강도와의 관계, 발전 방향 같이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거푸집 존치 기간에 대한 답안 작성 예시를 보면 대제목의 개요, 거푸집 존치 기간, 그리고 거푸집 존치 기간 고려사항에 대해 적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거푸집 존치 기간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줄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대제목의 개요보다는 정의를 써서 더욱 명확하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먼저 정의를 보면 정의에서 콘크리트 타설로 거푸집을 해체하기 전 콘크리트 강도가 충분히 발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거푸집 존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압축 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와 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적었습니다. 압축 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를 보면 슬래브 보호 벽 기둥의 측면 5메가파스칼 이상, 슬래브와 보의 밑면, 아치의 내면, 설계 기준 강도의 3분의 2배 이상, 또한 14메가파스칼 이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보면은 구분의 조강, 보통, 그리고 A종, B종에 대해서 적었는데 여기에 20도 이상, 10도 이상, 20도 미만에 따라 2, 4, 5, 3, 6, 8의 기간을 둬야 된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거푸집 존치 기간 고려사항 같은 경우도 장기간 존치할 시 내구성과 거푸집 자재가 과다하게 필요하고 비용이 증가하며 콘크리트 착색에 우려가 있다라는 다양하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재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목적이나 그리고 거푸집 해체 시 주의사항, 그리고 강도와의 관계, 또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적어볼 수 있습니다. 압축 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와 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 이분은 몇 칸으로 했죠? 총 1, 2, 3, 4, 5, 6, 7, 8, 9, 10, 11. 총 11칸으로 답안 작성이
22줄이면 거의 2분의 1을 거푸집 존치 기간에 대해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템으로 쓸 때에는 굉장히 압축해서 적어야 되는데요. 압축해서 이렇게 4줄로도 적을 수 있거든요. 4줄로도 충분히 기술을 할 수 있는데요. 4줄로 어떻게 기술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축약해서 쓰면 되는데 이 축약하는 부분이 시간이 되시면 하시고 시간이 안 되시면 못 하실 수도 있죠. 여기서 보면 표를 이렇게 구성해 놓고 여기에 5메가파스칼 여기에 3분의 2 FCK 이상 또한 14메가파스칼 이상 그리고 FCK 이상 해서 수직재, 수평재, 단층, 다층 그래서 압축 강도 시험을 할 경우와 압축 강도 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 2, 4, 5, 3, 6, 8에 1 쓰고 조강에 A종, 혼합 B종 해서 20도 이상, 10에서 20도 미만 해가지고 9분 이렇게 적으시면 충분히 4줄로도 기재가 가능하다는 꿀팁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키워드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거푸집 존치 기간 같은 경우 콘크리트 소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거푸집을 존치하며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이 부분을 꼭 외워두어야 합니다. 그럼 저와 같이 오늘 다 충분히 외우셨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